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은 15강 함수와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부터 알아볼 건데요. 함수를 먼저 정의해 볼 건데요.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df, define, 정의하다 이렇게 해놓고요. df하고 한 칸 띄우고 함수명을 적습니다. 그리고요.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를 넣고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함수를 실제 구현을 하고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 값을 넣어줍니다. 없을 때는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df 한칸 띄우고 뭐 함수 이름은 연관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기능,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한다. 더하기를 한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단어가 뭐 add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매개 변수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값을 두 개를 더해 볼 거예요. 뭐 a는 7, b는 8. 이렇게 놓고요. 우리가 a와 b를 이런 식으로요. a 플러스 b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명만 여기 있죠? 이렇게 함수명만 호출하면 요 함수가 이제 수행이 돼요. 보세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7하고 8하고 더하니까 15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로 보면 이제 이게 void 해가 리턴 값이 없고 그냥 이 함수를 그냥 호출하면 지가 알아서 다 처리를 했어요. 뭐 void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함수에서 이렇게 호출만 해주면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겠죠. 프린트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별을 출력해라. 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 정해주고요. 별을 한 20개? 네, 20개 출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함수 이름이 이거죠? 똑같이 여기다가 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별이 쭉.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왜 쓰느냐 하면요. 우리가 자주 사용될 만한 것들을 이 함수 안에 넣어놓고요. 뭐, 때에 따라 여러 번 호출해도 되거든요. 사실 우리 어떤 타이틀을 만들 때 요거 한번 호출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적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나 붙여주고, 또다시 이제 별을 20개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별이 20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부, 별이 20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요런 게 이제 함수가 되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을 전부 함수에 이제 정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면 됩니다. 여러 번 호출해도 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이제 무반환형이죠. 함수 안에서 이제 해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add라는 걸 봤는데요. 볼게요. add라고 했는 거 좀 전에 어떻게? 두 수를 더하잖아요. 두 수를 더하면 예를 들어서 a는 7, b는 8.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a와 b를 우리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와 b를 더하면 15. 근데
우리가 항상 7과 8, 근데 7과 8만 더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사실 요게 함수를 정의했는 부분이고 여기 메인이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7, 8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77과 50 뭐 이런 식으로 더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자라고 하죠. 인자. 그죠? 인자를 여기 이제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A와 B 이렇게 해버리면 이 77이 여기로 전달, 50이 이쪽으로 전달. 그러면 여기 필요 없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77, 50을 전달해서 함수에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값이 127? 네, 나오죠. 물론 뭐 요 값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30, 50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아마 8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입력을 이제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30과 50을 넣었을 때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70과 80을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요 입력 부분을 조절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이게 메인인데요. 결과를 우리가 이 함수 안에서 찍었죠. 그게 아니라 결과를 요 메인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메인으로 가져와서 가산점, 예를 들어서 국어와 영어 점수다 했을 때 가산점을 메인에서 이제 뭐 붙여주고 싶을 경우도 있는데요. 요럴 때는 한번 볼게요. 이게 프린트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return이라고 쓰고 어떤 값을 리턴합니까? A와 B를 더했는 값을 리턴하면 그래서 이 함수를 수행하면 30과 50을 넣으면 30, 그 다음에 여기는 50이 더해서 결과값이 80을 리턴하면 얘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바로 프린트 하는 거예요. 프린트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0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80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값을 이렇게 80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할 게 아니라 받을 거예요. 왼쪽 변수 뭐 sum이라는 변수를 두고 그럼 여기 뭡니까? sum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80 이래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죠. 프린트 sum이라고 해두면 마찬가지로 80이 찍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이 점수를 입력하고 이제 결과를 받아왔는 게 이제 썸에 들어가죠. 이거를 가산을 하고 싶어요. 한 10%를 가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1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럼 10% 가산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결과값에다 1.1 혹은 요 뒤편에다가 1.1 해도 되거든요. 요럴 때 이제 가산 하면 결과가 88.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입력하는 형태예요. 그죠? 뭐 입력 이게 몇 개예요? 2개인데 3개, 4개, 얼마든지 1개. 어떤 경우는 입력되는 형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받아서 여기서 중간에서 처리하고 결과값을 이제 이게 리턴해주죠. 출력 형태라고 하죠. 요 값이 뭡니까? 출력하는 형태의 자료형이 정수면 요거를 수행했을 때 결과를 받는 이 자료형 또한 정수형이 됩니다. 우리가 자료형을 확인할 때는 항상 타입이라는 함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sum이라는 걸 한번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기서 타입에서 sum을 찍으면
우리가 클래스 타입이 int로 나옵니다. 자료형이 int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세요. int로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봤고요. 모듈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관련 있는 것끼리 모아놓으면 이제 모듈 개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먼저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듈이라는 파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일 해가 뉴 파일 해가 모듈 해가 이게 4층 연산에 관련된 건 여기다 다 모으면 되잖아요. add 그죠? 이렇게 a와 b를 모으면 됩니까? 이거는 함수 콜론에가 엔터 치면 이렇게요. 이렇게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더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층 연산에 관련된 건 이번에는 서브트랙트 a와 b를 받아서 뭐 하면 됩니까? 빼는 거죠. a-b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죠. 이번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멀티플라이 해가지고요. 두 개로 곱할 거예요. a와 b 뭐 어떻게? 예, 콜론을 하고 a와 b를 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더 할까요? 디바이드 나누는 거예요. a와 b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값을 리턴해 버릴 겁니다.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해요. 요 전체 우리가 이거 뭐예요? 함수가 4개 있죠. 요걸 이제 세트로 이렇게 꾸미고 싶거든요. 하나의 세트로. 그래서 파일명을 우리가 save as 해가 요 파일명을 파이썬 파일이니까 파이라고 붙여주는데 우리 이런 걸 모듈이라고 하죠. calc 뭐 계산기 계산에 뭐 연산에 사용되는 뭐 모듈이라고 걔가 calc 파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버릴 거예요. 이미 있으면 그대로 바꿔도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calc 파이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관된 것끼리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용 방법이 자, 위에서 우리가 만든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 해가 모듈명을 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새 파일 열어서 할게요. 새 파일. 물론 파일명 이걸 뭘로 할까요? save as 그냥 메인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물론 있긴 한데요. 그대로 있으면 예라고 하고요. 자, 메인에서 앞전에 만든 함수를 호출해가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import 아까 모듈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만든 게 calc 요게 뭐라고요? 앞에서 만든 그 계산에 관련된 모듈 파일이 되겠죠. 파이썬 파일이 됩니다. 모듈에 관련된 파일인데요. 요걸 저장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호출할 수 있느냐 하면요. 뭐 제가 뭐 더하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곱하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를 호출해가 쓰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 모듈명 그 다음에 함수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calc 우리 곱하기 함수는 뭐였어요? 이거였죠. 여기에 몇 개 변수 들어가죠? 7 곱하기 8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수행한 결과를 바로 프린트해도 되고 왼쪽에 변수를 만들어가 넘겨도 돼요. 리턴 값을 왼쪽 변수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s라고 할까요? s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프린트 s 하면 7 곱하기 8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7, 8이 56. 물론 다른 것도 돼요. 요 모듈 안에는 4층 연산 다 있잖아요. 빼는 거 해볼까요? 7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요렇게가 요 s의 고값을 받아가 찍어 보겠습니다. 되는지 확인을 합시다. 보세요. 되잖아요. 요게 이제 모듈을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뭐냐 하면 매번 이렇게 쓸락하니까 뭔가 좀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서요. 모듈에서 모듈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rom 모듈 명을 줬고요. import 여기에 이제 사실 함수 4개인데 각각 이름을 뭐 add, subtract, divid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모든 거라고 지칭해 보면 끝나요. 한 번에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from으로 하죠. from calc라는 모듈 안에 import 4개의 함수를 다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요 앞에 모듈명을 생략을 해도 돼요. 이럴 때는 이제 뭐 subtract 위에는 subtract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요. 이번에는 2개를 곱해볼까요? 곱하기 위에는 마이너스 1, 7, 8이 56 이렇게 나오겠죠? 밑에는 곱하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렇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from 하고 모듈명 그 다음에 import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용해야 될 함수 사실 subtract만 쓰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럼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또 멀티플 하면 곱하기만 쓸 수 있죠. 그럴 바에는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별을 적어 넣으면 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import module as m 이렇게 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가 요 모듈을 임포트 하잖아요. 그래서 as 해가 여기 별칭이거든요. 이 모듈을 너무 기니까 그냥 C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C.sub C.multipl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마찬가지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는 걸 잠깐 살펴보면 함수를 배웠고요. 함수는 그죠? 자주 사용하거나 반복되는 부분을 함수 안에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호출해가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죠. 종류별로 묶어서 우리가 모듈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하거나 from으로부터 이제 모듈을 불러내서 우리 그 각각의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수와 모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